일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쪽 지표 부진에 글로벌 증시 조금 발목이 잡히는 양상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폭이나마 어제에 이은 반등세가 오늘까지도 좀 나왔는데요. 기관까지 사나 했었지만 거기까지는 무리였던가 봅니다. 외국인만 역시 연일 사주는 모습인데 어제 조금 매수 강도가 떨어지는 듯했던 외국인.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정상적인 매수 강도를 보여준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물을 얼마나 사고 선물은 또 결국 종가상 사주었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가는 1950선 후반, 장중 고점 대비 10포인트가량은 낮은 정도에서 끝난 모양입니다. 자세한 종가부터 확인해 볼게요. 김혜정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훈풍과 미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지수가 반등한 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죠. 이후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또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주춤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다소 확대해 장중 197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재차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외국인이 쌍그리 매수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다행히 플러스로 전환했네요. 코스피는요 0.18% 상승한 1959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 오늘 3,56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에 달렸는데요. 개인은 1,542억 원, 기관은 2,80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와 또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다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째 강보합권의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03% 상승한 51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4거래일째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 105억 원, 개인은 114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3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1월 무역 적자 소식으로 달러 매수가 몰리면서 장중 1131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곧바로 재차 반락했죠. 여객가 매도에 나서고 또 내고 물량도 출회되면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반락해 1120원대 중반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3원 상승한 1126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계, 증권과 화학,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LG전자가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8일째 상승한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하루 하락세 보인 삼성전자 110만 원 선까지 붕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53% 빠지면서 107만 9천 원의 조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미국 GM과 크라이슬러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6일 만에 반등했죠. 오늘 28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 역시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및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38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현대중공업은 0.8% 강보합권에서 31만 4천 원에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는 1.3% 상승했네요. 27,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67% 강보합권에서 오늘 37,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은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4.38% 상승하면서 33,3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도 1.39% 상승했습니다. 25,5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다음은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중국 관련 업종으로 분류되는 기계업종이 턴어라운드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하루 강세 보였죠. 두산중공업이 3.26% 상승하면서 69,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전기술도 5.59% 상승했습니다. 98,2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네요. 두산인프라코어도 6.84% 급등하면서 23,3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가 건설 투자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 건설주들 동반 상승했죠. 현대건설은 올해를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4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7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림산업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8%나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5% 급등하면서 11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양건설 8.75% 급등했네요. 6만 7,01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는데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 보였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문 고문의 지지율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하루 강세 보였는데요. 바른손 상한가 기록하면서 5,930원에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1,380원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유성 TNS도 14.91% 오늘 8,7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T모터스도 1,100원대에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TE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E 서비스 가입자 수가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서원인텍 7.33% 오르면서 4,830원에 웨이브 일렉트로도 4.51% 상승하면서 2,77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KBT도 6.38% 오늘 강세 보였네요. 18,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항공 여행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과 또 올해 해외여행 수요 확대 등의 기대감에 항공 여행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죠. 대한항공 6.29% 상승하면서 54,100원에, 아시아나항공도 7,7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유투어도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1,18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2월 첫 거래일 소폭 오르면서 양시장 끝났는데 여의도는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갈게요. 김중원 연구위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이후에 1950선 종가상 회복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줄곧 이 정도 지수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000선을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하자는 아무래도 시각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증시 시황 좀 정리 먼저 해드리면 뉴욕 증시 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 쪽 호재가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1월 PMI가 50.5를 기록해 시장 예상 49.6을 상회해서 이렇게 돼서 2개월 연속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통상 1, 2월이 중국 경기 같은 경우에 비수기 그리고 춘절을 앞둔 영향 등으로 해서 보통 PMI가 전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만 최근 중국의 수출 증가 및 내수 회복 지속적으로 견조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서 중국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기계 섬유 의복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건설과 화학 업종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1월 달에 엄청나게 의외로 아주 강력하게 사줬던 외국인이 2월 달에도 그만큼 사줄 것인가. 이것이 시장의 큰 화두인데 유동성 랠리 이어진다 쪽에 무게를 두시니까 2월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2월 증시 전망 자료 저희도 냈는데요. 이제 최근의 상승을 좀 유동성 랠리보다는 네. 자산 배분의 정상화로 좀 보자라는 시각이고요. 둘의 차이는 유동성 랠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2, 3개월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만 자산 배분 정상화 과정 속에서는 그동안 이제 숏했던 종목들에 대한 숏 커버링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주가의 롱 포지션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2월 한 달은 좀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2월 하우스 전망을 코스피 전망을 1820에서 한 2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랠리로 보지 않고 자산 배분 정상화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으로 이제 최근 신흥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기존의 유동성 랠리 상황하고는 좀 상이한 모습이다. 유동성 랠리보다는 자산 배분 정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산 배분 정상화 과정 속에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업종 간 밸류에이션 정상화도 동반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은행, 조선, 증권, 건설 같은 업종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라기보다는 안전자산에 들어갔던 돈이 이제 조금은 다시금 밖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 지금 지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밤 미국의 1월달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쪽 제조업 경기는 괜찮다는 결과였는데 미국 쪽 지금 컨센서스는 어때요? 네, 뭐 컨센서스 자체는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국 쪽 그 지표, 4분기 GDP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네. 크게 당장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정도까지는 미국 그 경제 지표들이 혼조한 양상, 그러니까 좋았다가 좀 나빴다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좀 그 이후부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당장 오늘 나오는 ISM 제조나 당장의 미국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트로이카에다가 조선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2월장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다 다양한 보다 깊이 있는 이슈 얘기 나눠보고요.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 지점에서 강보경 대리님이 나와주셨고 SK증권 일산 지점에 계시는 신민승 과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먼저 어떤 이슈를 2월 첫날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하방 경직성 뚜렷한 시장. 전략은 정말 안 빠지는데 올라가지도 않아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두 번째, 유럽계 자금의 귀환. 그 의미는 그렇게 팔던 유럽계 자금이 산다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1월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그런 업종과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시장의 키인 외국인들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되는 테마와 안 되는 테마. 오늘 여러분은 테마주의 달인 신민승 과장님을 보시게 됩니다. 네, 먼저 하방 경직성이 뚜렷한 시장 정말 크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크게는 안 빠지는데 또 크게 가지도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이 횡보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1800 이하나 또는 1800대 중반에 사신 분들께서는 수익을 좀 즐기시겠지만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새로 뭐를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같은 고민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2000포인트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4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해 보면 한 2%에서 길게 잡아야 3% 정도 미만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고 2000포인트가 넘는다고 해서 투자자니 어떻게 보면은 크게 먹을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종목을 보자면 종목별로 오늘 아까 이제 나왔지만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이제 현재 항공주나 여행주뿐만 아니고 조선주, 은행주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업종까지 순환매가 한 바퀴 쭉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매매하실 때 오늘 이제 내일이 어느 업종에 갈 것인가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업종이 아침부터 이제 좀 강세를 보일 때 추정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단 이런 경우는 손절가를 이제 짧게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이제 해외에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포르투갈 국채 수익률 비롯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악재가 지금 희석되고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겁먹지 말고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논리는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이제 2000포인트를 목전에 놔두고 주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주가 하락 시 대기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동성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물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너무 이제 악재 뉴스에 민감하지 말고 그때는 좀 공포를 매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1월 이제 말에서 2월 초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작년 4,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안 좋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주가가 벼락 맞고 한 7%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오른 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투자자분들께서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안 빠질 시장에 주변에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사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그리스 그 국제교환 협상 타결 소식이 들어와서 의외로 좀 빨리 간다면은 추격까지도 해서 추격 매수까지도 할 시장인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만약에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쫓아가기 조금 어렵겠지만 한 2,000포인트를 조금 넘어서 한 2,020에서 2,030 정도까지도 열어놓으시고 고기를 넘어선다면 이제 과열권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되 그 아래권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업종 순환매에 따라서는 편승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 경직이 뚜렷한 시장이다. 조정 시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유럽계 자금의 귀환, 그 의미는 오늘도 외국인이요. 어제처럼 막판에 더 사서 현물을 4,160억 사준 날인데 뭐 2월장인 오늘을 제외하고라도 1월 한 달간 외국인 6조 3천억을 샀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그 무시무시하게 돈을 빼가던 유럽계 자금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외국인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아직까지 아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계 자금이 지금 귀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했던 주범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 쪽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계속 말씀드리던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느냐.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가 계속 약화가 되고 있고 그 리스크가 시장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월에 외인이 6조 2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유럽계 자금이 전체의 47%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리스크가 계속 약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반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미니 유동성 랠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유동성이 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가 시장을 계속 이끄는 장인데 지금 외국인은 주로 대형주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탄력이 계속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외국인이 시장을 살 경우에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아웃퍼폼한다는 그런 확률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현재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외국인이 사는 대형주에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1월 통틀어서 국적별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상황, 그 상황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1월 말 기준은 아니고 1월 20일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영국이 거의 9,900억, 1조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일랜드, 싱가포르 이런 순인데요. 놀랍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위험자산으로 어느 정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유럽계 자금이 이제 다시 그 돈을 우리 증시에 쏠 정도의 분위기인데 과연 그 유럽계 자금 또 전체적인 외국인들은 6조 넘는 돈을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에 쏟아부었는지 곧바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외국인이 6조 2천억, 거의 6조 3천억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 동안에 기관은 3,600억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소폭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5조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면서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어떤 업종을 샀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수 장비 업종을 1조 3천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1조 2천억, 화학, 철강, 금융, 유통, 건설 순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운수장비, 전기전자, 금융화학 이런 쪽이라 보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마지막 건설 쪽입니다. 건설 쪽이 지금 금액 순으로 본다면 2천억 정도로 크게 크지는 않지만 건설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한 일주일 가량을 본다면은 매수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잠시만요. 네. 운수장비 이제 1조 3천억이라고 하는데 좀 얄궂게도 운수장비는 차와 조선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네, 차가 그렇습니다. 워낙 조금 부진해서 최근에는 좀 일주일간 매수 강도가 조선 쪽이 더 높습니까? 어때요? 조선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 오히려 지금 올라오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차의 매수세가 좀 강하긴 하지만 이 운수장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조선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1월 매수 종목 상위를 지금 순서대로 좀 나타내는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1등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운수장비를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을 따르는 쪽이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인덱스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ETF까지 지금 들어오면서 현재 지수를 사고 있다라는 부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KB금융, 삼성중공업, 기아차, 현대제철, 마지막으로 해외 플랜트 발주가 좀 강화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따르고 있는데요.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수 강도가 그래도 상위 10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주보다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가로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그 매수 업종 앞에서 말씀드린 업종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지금 현재 뭐 철강도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LG화학 같은 시장의 주도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주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골고루 지금 사고 있는데 지금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걸 사실지 뭐 많은 고민이 되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 아닌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급이 따라오면서 확실한 쪽에서 좀 포트를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가장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보여주셨는데 대충 이제 그 동네나 언저리만 소개해 주신 거라면 너무 엄한 데 가서 매수하지 말라고.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정확한 집을 원하거든요. 정확한 종목, 정확한 업종. 또 아까 1월 한 달간의 집계도 중요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또 뭘 샀냐가 사실 한 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매수 강도가 좀 세지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건설주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매수 강도가 좀 세지는 부분은 다시 이제 조선주들, 조정이 좀 나왔던 조선주들, 그리고 시장의 바닥권에서 첫 번째로 그 보여줬던 뭐 호남석유나 LG화학 같은 그런 화학주,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다시 한번 좀 강도가 세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이제 뭐 완벽한 유동성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미니 유동성 랠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금융, 건설, 그리고 화학, 전기전자까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동성 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 뭐 은행주는 좀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유동성 관련해서 따라오는 종목들, 금융주까지도 조금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시장 퀴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최근 사들였던 종목, 업종까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끝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테마주의 달인 얘기를 들어볼 시간인데 되는 테마와 안 되는 테마. 최근에는 문재인 테마가 조금 되는 테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종시 테마 혹은 간간히 역시 가스관 테마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뭐 테마야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면은 이름이 나오는 거고 예. 최근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관련주가 좀 뜨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문재인 관련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은 사도 되는지 어떤 종목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관심 종목을 해서 지우고 삭제를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바른손 매매를 그렇게 잘 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근데 그거는 좀 지금 되게 창피한 게 바른손을 지금 팔고 나서 지금 주가가 더블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아하. 예전에 한번 팔고 나서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또 이제 아마 내일 이후로 또 다른 바른손에 제2의 바른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오늘 뭐 또 얘기 중에 제2의 바른손 나올지 되는 테마, 안 되는 테마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주식은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실적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유동성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모멘텀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과 유동성과 모멘텀이 이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께서 실적은 이제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모멘텀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는 그 주식이 뭐 급등한다는 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모멘텀 종목으로만 가지고 매매하지 말고 가급적 이제 실적이 되는 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화면에 지금 나오지만 삼성전자나 애플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TE 기대감도 있고 이쪽이 잘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개선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진입이 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뭐 같은 테마라도 그런 쪽으로 노려보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선 프로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관련주로 프로텍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저희 HTS에서 보시면 이제 기업 요약 쪽에서 제가 흔히 이제 테마주 볼 때는 가치 평가를 해서 이제 지금 화면에 지금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만 이제 실적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저도 잘 안 보이지만 프로텍이 지금 주가가 7,100원 정도인데 실적은 주당 이제 한 16,000원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테마주도 모든 테마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저평가된 테마주가 한번 거래가 붙을 때는 이 세력을 이거 테마를 올리는 이제 기관이나 이 메이저들도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주당 16,000원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안 되는 테마를 이제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우선 이제 메디포스트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 전체가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현재 주가가 이제 뭐 13만 9,900원이니까는 대략적으로 14만 원으로 놓고 주당 실적 가치는 물론 이제 제약이 아무리 이제 좀 PE를 많이 준다고 해도 주당 실적 가치가 10,000원이 안 되는 7,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식 현재 한번 차트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근데 바이오 쪽이 원래 이렇게 약간 고평가 분위기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한번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여기 이제 우선 10월 달에 한번 24만 원일 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대주주께서 이제 한번 매도를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좀 그래서 하락을 하였다가 다시 최근에 20만 원까지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사장님께서 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이제 사장님께서도 20만 원이면은 비싸다고 매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겠지만은 이중 고점을 친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고점에서 대주주가 파시고 두 번째 고점에서는 사장님이 파시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이중 고점까지 쳤는데 네. 투자자께서 이 낙폭이 과대하다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테마는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파는 테마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네. 이대 주주께서 또 예,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대 주주께서 한 여기 12만 원 이 정도에 이제 파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한번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CEO나 이제 대주주가 많이 받았을 때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이 종목은 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뭐 이미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뭐 안 되는 종목 하지만 어떠냐 그러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5%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떨어지나 갖고 온 게 아니고 올라왔지만은 이거를 추세 상승으로 너무 보시지 마시고 이제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라 최대한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테마는 이제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대주주가 매도하는 종목은 좀 가급적 피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지금 문재인 지금 후보한테 지금 조금은 밀려서 지지율이 물론 본인도 조금 발을 뺐지만 그래서 지금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니지 다시 한번 뭔가 지지율을 엎을 만한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야말로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뭐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제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당장은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총선까지는 아마 다시 오르려면은 이제 안철수 원장이 다시 이제 발언을 번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 대주주가 지금 주식을 다 판 게 아니고 지분의 일부만 팔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 이상 올라오면은 주식을 또 판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요약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안철수 연구소는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당 실적 가치가 한 14,000원 정도입니다. 주가는 10만 원이지만.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지금은 대선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밀어줄 수가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이제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께서는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어떤가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의 부품업체 관련해 가지고 아까 프로텍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테스와 이제 이라이콤, 실리콘웍스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기업 정보 요약에서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크게 이제 PER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서 이 종목 역시 이제 실리콘웍스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업체이고요. 현재 주가는 31,300원인데 실적이 한 26,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실적에 비해서 크게 뭐 고평가되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른손을 한번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른손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손 같은 경우는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보면 너무 잘 되고 있는 테마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그럼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준비를 하나 더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붙지 않을 때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쳐다보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넘어갈 때, 신고가를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신고가를 넘어올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래야지 이제 단기적으로 물리지 않고 바로 가는 방법이고, 대신에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 한 2% 정도 넘었을 때 저는 보통 매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를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이제 스탑로스가 뭐냐고 하면은 주식이 이제 일정 수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선을 그어놓은 데다가 이제 스탑로스를 거는데 이 라인으로 다시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매각을 하셔야지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주식 격언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제 여기 저희 HTS마다 다 있을 겁니다. 저희 HTS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스피드 주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른손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미 지났지만 예전에 이제 뭐 한 4,000원으로 주문을 넣어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200주가 체결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여기 보면은 이제 화면에 MIT라고 있는데 이 MIT에다가 이제 만약에 5,500원에 사신 경우는 2% 빠지면 한 5,4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MIT 주문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시면은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서 이 가격 밑으로 하회하시는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탑로스를 이제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지 수익을 날 때 한번 크게 이제 드시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이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른손은 지금 뭐 이격도 차원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차트이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말씀드린 우리들 생명과학도 이제 저도 오늘 이거 신고가 근처 와가지고 살라 그랬는데 점상한가 가서 어떻게 보면 놓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점상한가에서 조금 풀리면 어떻게 보면 저도 매수해볼까 요 생각도 이제 있는데 방송에서 추천하는 적합하지 역시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은 손절 라인을 짧게 스탑로스를 걸어서 짧게 잡으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테마주 달인의 얘기였고요. 우리 대형주 매매의 달인은 강보경 대리님도 혹시 MIT라는 스탑로스를 뭐 종종 걸면서 활용을 하시는지. 알고는 있는데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주로 대형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걸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얼마 전까지 테마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되는 테마, 안 되는 테마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과 내일장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 공개 받아봅니다. 외인이 이끄는 장, 하지만 좀처럼 쉽게 가지 못하는 장. 내일장 전략 먼저 우리 강보경 대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 앉아서 네. 시장이 조금 과열권으로 들어가서 종목별로 약간은 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조정이 어느 정도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 호남석유 같은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장중 조정으로 주로 끝나고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하반 경직이 확실히 강하다는 부분을 반증하는데요. 지금 시장은 뭐 종목별로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미 뚜렷하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치 뭐 영업이익 6천억에 못 미치는 5천억을 약간 넘는 수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부터 오르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아직까지 상방으로 조금 더 열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발 위기, 포르투갈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만약에 출렁거린다면은 19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일단 미국발 악재가 미국발 신용등급 하향이 앞에 있었던 그 갭을 메꾸는 수준 2020포인트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국채금리 2월에서 4월까지 계속 국채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낮은 수준에서 계속 입찰이 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화학, 금융, 건설까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하반 경직이 뚜렷한 장이다라고 신 과장님은 또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또 강보균 대리도 빠져봤자 1,900은 안 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 과장님 전략은 역시 조정 시 매수입니까? 예, 우선은 뭐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수익을 좀 줄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반대로 이제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께서는 역시 매도하고 그 값에 다시 사기는 뭐 저도 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조정 시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제 의견으로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면 다시 보통 사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역시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같은 주식입니다. 삼성중공업, 뭐 현대자동차 주식은 똑같습니다. 어디 가지 않고요. 그 종목을 이제 팔았으면 조금 더 다시 같은 주식이니까 조금 더 다시 싸게 재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역시 전략은 악재를 활용한 매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호재에 너무 추격하기보다는 호재에서는 적절히 이익 실현도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악재에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어도 악재에 파는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한꺼번에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웬만한 악재는 그냥 가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보경 대리님의 내일장 관심 종목 알아볼까요? 아까 뭐 IT, 건설 또 뭐 금융까지 좋다 하셨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포트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두 종목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SK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아깝게도 500원 차이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넣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SK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뭐 저평가 얘기하셨던 기억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밸류가 너무 싸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그 SK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 이제 자회사 쪽, 뭐 SK건설이나 SK해운 쪽에서 너무 수익이 안 난다. 이쪽이 턴어라운드가 언제냐라는 부분에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룹사 리스크, 뭐 이제 감사 들어가면서 지금 그룹사 리스크가 계속 있었는데요. 일단 그룹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지금 하나의 악재는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SK이노베이션 자회사, 이 회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좀 더디지만 따라갈 수 있다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는데요. 일단 당초 합의했던 가격보다 약 520억가량 낮은 수준으로 지금 입찰을 하겠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면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 국면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PER 5.3배 수준 올해 기준으로 워낙 싼 수준이라서 가격적으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초가로 다음날 시초가로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200일선 부근인 16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지금 21선이 놓여 있는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GS건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건설주 어떤 거를 가지고 올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S건설하고 대림산업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일단 GS건설을 준비를 해왔고요. GS건설은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건설 업종 섹터만 본다면 이라크하고 리비아 재건에 따라서 발주가 좀 본격화된다는 점, 지금 업황도 좀 살아나고 있고 거기다가 정유 플랜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GS건설 좀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업종 중에서도 좀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격기 아직까지는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격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어서 목표가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대림산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림산업은 지금 이격이 지금 꽉 찬 모습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네, 밸류가 지금 많이 싸기는 한데 현재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여기서는 대림산업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눌리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GS건설 가격만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GS건설 지금 현재 지금 종목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현재 지금 가격은 GS건설 11만 2천 원 말씀드리고요. 10만 2천 원에서 매수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좀 짧게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현재 9만 5천 원 선, 현재 121선이 놓여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민순 과장님 관심 종목도 역시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예, 지난주에 이제 강보경 대리님께서 SK를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관련 업체를 드린다고 했는데 네. SK CNC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단지 관련 업체 약속을 했기 때문은 아니죠? 예,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 추천할 일은 전혀 없고요. 네.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CNC는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SK 그룹 내에 이제 IT 시스템 구축이나 뭐 운영 사업, 뭐 산업 컨설팅 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제 투자자들께서 아신다고 보고요. 실질적인 SK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SK 홀딩스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SK 최태원 회장님의 이제 지분 구조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SK CNC가 지주회사의 격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요것 때문에 추천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CNC가 지금 현재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6만 원대부터 이제 지금 현재 12만 원대까지 주장창 내려온 이유가 이제 회장님의 이제 최근에 이제 검찰 조사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 뭐 좋지 않은 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졌고 뭐 내부적으로 좀 아는 얘기는 있지만 방송에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SK CNC라는 그룹 자체가 합병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K랑 합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 가능성과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한꺼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이제 역시 제 스타일대로 내일 시초가고요. 다음 이제 목표가는 현재 전고점이 16만 6천 원인데 그거를 약간 넘어서는 17만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현재 최근에 11만 원대까지 주춤했지만 아예 그냥 낮춰 잡아서 11만 원 이하 오면은 손절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 봐서 추가 매입을 하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수 과장님 관심 종목 SK CNC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보경 대리 기존 종목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제일모직, 한국카본, SK 편입 시도가 있었죠. 한라건설 종목 4가지였군요. 누적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10만 원 쉽지 않은데 지금 한 3% 정도 수익 보고 아마 제일모직 매도 사인은 내실까도 싶습니다. 한국카본은 11% 나오고 있는데 보유, 한라건설도 보유, SK가 아까 얘기 들어봤듯이 매수가 미도달. 제일모직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제일모직은 오늘 좀 아쉽지만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익이 크게 안 나는 쪽에서 지금 종목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모직 좀 많이 아쉽지만 현재 10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012년 올해 실적은 그래도 예상치가 뭐 컨센서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도주로서의 그런 성격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좀 아쉽지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 말씀드리겠는데요.
살짝 조정 나오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한국화분 현재 6,230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LNG 사이클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LNG 장거리 수송이 지금 고유가와 뭐 미국발 셰일가스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판매와 맞물려서 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 장거리 수송 시에 LNG 본행제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향후 2년간 수주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목표가 그 상향시켰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라건설인데요. 지금 건설주를 지금 2개를 좀 가지고 가는데 현재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다시 한번 시세로 주다가 약간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해서 여기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가시면서 한번 수익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일모직 이익실현 AS였고요. 신민순 과장님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AS 받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었을는지요. ETF 상품 하나 타이거 레버리지 30%로 실었었습니다. 12,000원까지 목표가를 봤었는데 거의 뭐 근처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8.4% 수익 보유 의견이시네요. 예, 지금 현재 2,000포인트가 되면은 타이거 레버리지가 1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2,000포인트에 매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한 2, 3% 남았는데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이제 이 종목은 보유한 이제 이유가 지수가 상승할 때 혼자 소외 느끼지 말고 지수 상승폭의 2배 정도의 수익률은 드셔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K CNC가 오늘 편입되는데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편입을 이제 내일 시초가나 시초가 이하로 한번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 이후에 한번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민순 과장님도 이렇게 해서 종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먼저 강보경 대리의 완성된 포트폴리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모직 3% 정도 수익폭을 일단 팔았고요. 오늘 GS건설이 보합 배출을 20%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그 외 한국화분, 한라건설, SK도 끌고 가고 한라건설과 GS건설, 건설주가 크고 작은 것이 2개가 들어갑니다. GS건설 일단 가격 좀 봐주시고요. SK도 지난주에 매수가 안 돼서 내일 무조건 시초가에 사는 전략을 펼쳐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참고 바라겠고 한국화분과 한라건설도 그대로 보유 의견 내셨습니다. 자, 이번엔 신민순 과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요. 타이거 레버리지 30% 그대로 보유해 오늘 SK CNC를 새롭게 편입을 얘기하셨습니다. 비중은 20%군요. 현금은 절반으로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SK CNC도 역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자는 의견이시고 한 석 달 정도 보면서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손절도 좀 여유 있게 11만 원. 타이거 레버리지도 코스피 2000 볼 때까지 홀딩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보경 대리 신민순 과장님과 함께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첫 거래일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마치게 됐는데 오늘 밤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